네. 자, 이미 우리 효빈이가 까발려 줬기 때문에 우리 강예빈이의 잠을 깨우기 위해 같이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봄노트 제2장이라고 거창하게 달아와 봤고요. 자, 오늘은 함축의미와 빈칸, 추론까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내가 레벨별로 수업을 다르게 편성할 건데 수능을 보는 주간은 다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오늘 빈칸이랑 함의, 그 다음 주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순서 삽입까지 넘어갈 건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난이도가요. 자,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할 거거든요. 오답률 보세요. 몇 프로예요? 53. 자, 이 정도면 우리 반은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 정도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없다면 입을 쳐버릴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맞춰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 문제가 31번. 오답률 60% 올렸어요. 자, 그럼 요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이 정도. 맞춰야 돼요. 이 정도까지 맞춰야 돼요. 자, 근데 32번. 오답률 이래요. 33번. 이래요. 34번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실전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뭐 해도 된다. 틀려도 된다. 그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이 칸트 지문은 이제 소재 울렁증이 있으면 아예 버리기도 해요. 칸트니까, 그치?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래. 앞에 21번, 31번은 우리가 맞추기 위한 풀이법을 쌤이 알려줄 거고, 뒤에 32번 이후부터는 왜 어렵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든. 우리 반도 그걸 알아야 선지소거 할 때 아, 보통 이런 걸로 함정을 넣는구나 라는 걸 알 테니까. 취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가볼 거예요. 자, 그럼 웜업 한번 해보자. 21번 문제야. 한번 먼저 풀어볼래? 내가 상위 50에 드나? 하위 50에 드나? 한번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지연이가 오늘 또 힘들어하는데 힘내십시오. 예. 좋아요. 자, 21번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3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답. 밑줄 친 문장의 함축적 의미. 앞으로 1분.
2, 1. 자, 여기까지 딱 3분입니다. 이 정도 러닝타임이 3분이고요. 자, 본인이 찍은 거 답을 손을 들어주세요. 자, 저는 1번 찍었습니다. 저는 2번 찍었습니다. 저는 3번 찍었습니다. 저는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못 찍었어요. 없어? 이 지문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퍼센테이지를 적자. 퍼센테이지. 자, 2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은 46%입니다. 46%. 퍼센트 적어봐. 비교하면서 볼 거거든. 3번 선지가 16%. 김미소 16%. 자, 5번 선지가 19%. 이빈이도 3번 찍었니? 그리고 나머지 1번과 4번을 찍었다면 난 정말 스페셜한 친구야. 알겠지? 많이 몰리지는 않았던 선지고요. 자, 참고해서 우리 한번 오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함축의미는 처음 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수능 공부가 낯설구나 라고 느끼는 게 문제 번호를 넣어놨지. 문제 번호가 몇 번이야? 21번이지. 그럼 21번의 유형은 뭐야? 함축의미 추론이죠. 그래서 내가 늘 제시문을 안 갖고 올 거고 이렇게만 낼 거거든요. 혹시 못 푸는지 모르겠으면 빨리 물어보세요. 손 들고. 괜찮으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왼쪽 밑에다가 정리 들어갑니다. 함의 풀이법. 자, 봅시다. 왼쪽 밑에다가 1번. 자, 함축의미는요. 첫 문장부터 읽어야 됩니까? 밑줄 문장부터 읽어야 됩니까? 밑줄 문장 먼저 읽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적자. 자, 밑줄 문장 분석. 아까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밑줄 친 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아예 수능 수업을 쌤이랑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어. 자세하게 풀 테니까 잘 봐줘요. 오늘아 고생했다. 앞에 거 프린트 생겨서. 자, 밑줄 문장이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해석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좀 앉을게.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있어. 자, 쌤 해석이 만약에 정확하게 됩니다 라고 한다면요. 얘가 직접적 단서가 됩니다. 답을 고르기 위한 직접적 단서가 돼요. 반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빈칸 취급하십시오. 굳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빈칸 취급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그 후에 밑줄 문장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지문에서요 무엇을 찾아갈 거냐면 반복되는 뉘앙스를 찾을 거예요. 얘들아, 절대 내가 오늘 함축의미와 빈칸 추론을 같이 볼 건데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반복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찾을 때도 반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건 2번에서 3번 정도는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나왔다면 답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자, 라스트 3번 갑니다. 선지는 정답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제거하는 거예요? 틀린 거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21번 문제는 특히나 더 그래. 자, 이 소거할 때 지문의 일부 내용을 사용한 오답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쯤 나왔던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오답에는 주의를 해서 반복되는 걸 고르려고 애써 보십시오. 자, 그럼 이 로직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쌤, 이 글의 토픽과 이 글의 로직까지 잡읍시다. 자, 지문의 토픽은 우리가 배경 지식 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픽. 넘어가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얘기예요.
디지털 플랫폼. 그러면 얘는 플랫폼이 물리적인 공간이야? 가상의 공간이야? 가상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어느 공간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나왔어요. 좋아. 그 정도 속도로 따라와 주고요. 자, 로직은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복이라고 잡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을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들어가 봅니다. 쌤 첫 문장입니다. 그럼 밑줄 문장 먼저 읽을 거예요. 대답해. 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나누자. 해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럼 지금 문장 보세요. 야,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일들을 레스 스티키하게 만든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스티키는 뜻이 뭐야? 끈적한. 그럼 레스 스티키하면 끈적하지 않아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 유연해진다. 여기서 유연까지는 아마 실전에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그럼에도 여러분들 한번 적어봐봐. 일들이 레스 스티키하다 라고 하는 건 끈적이는 정도가 적어지는 거잖아. 그럼 끈적이는 거면 딱 붙어 있을 텐데 붙어 있지 뭐 하게 돼? 않게 된다. 이런 말 아니겠니? 그래서 나는 레스 스티키에서는 일단 어떤 뉘앙스를 좀 잡아봤냐면 두 가지가 뭔가 분리된 건가? 단절되게 된다는 건가? 요 정도 뉘앙스를 잡아본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정도 읽힐 수 있다면 얘는 직접적 단서가 돼. 그럼 앞으로의 문장을 읽으면서도 연결됐다라는 뉘앙스에 주목해야 돼? 분리됐다라는 뉘앙스에 주목해야 돼? 분리됐다라는 말이 있지는 않을까? 여기를 주목해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거 들어가 봅니다. 자, as work, 일들이 말이죠. 일들이요. becomes, 뭐 되고 있냐면, modularized 되고 있고, commoditized 되고 있고, standardized가 되고 있어요. 하나 묶을게. and, 그리고 또 as market for digital work, 디지털 상의 작업을 위한 시장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나 봐요. 그러면서 봐, 타이야. 얘들아 타이는 뭐 하는 거야? 연결된 거지. 유대라는 뜻이에요. 연결. 그럼 얘들아 이 단어가 난 되게 중요하게 들어왔다. 왜냐? 스티키랑 같은 뉘앙스가 될 거 아니야? 타이즈가. 맞지? 그럼 타이즈는 연결인데 이 연결이 between 나왔으니까 and 확인하신 뒤에 명사까지 닫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워크와 특정한 장소가 원래는 타이즈,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뭐 될 수 있어요? 단절될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 이제 물결 쳐볼게. 첫 문장에서 우리가 레스 스티키를 잡았거든? 그럼 이것을 머리에 놔둔 채로 비슷한 뉘앙스 고르면 뭐가 되는 거야? disconnected가 되거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느낌이거든? 그럼 이 레스 스티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일과 장소 사이에 단절이 된대. 잡았니 이렇게? 또 가보자. 완급 조절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단서 뭐 나와? while 나오지? 그럼 이제 배웠던 건 간단히 갈 거야. 자, while에서 뭐 배웠어? A, B 배웠지. 대답이 안 나와서 적고 갈게. 자, while이란 단어 중요한 거 뒤에 A, B 나온다 그랬어. 사전처럼 적자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야?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더 중요한 거야, 별표. 그러니 혹여 컴마 앞부분이 뭔 소린지 못 알아듣더라도 어디만 잡으면 돼? 컴마 뒤만 잡으면 괜찮아. 알겠지? 하나만 더 주면 A, B 자리의 뉘앙스는 무조건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야? 반대 개념이야. 똑같은 플러스로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지문에서 무슨 개념이야? 반대 개념이야. 이거 유의해. 알겠죠? 자, 그럼 쌤, 저는 컴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컴마 뒤에 어디 있을까 봤더니 여기가 컴마야. 그럼 이 뒤부터가 우리한테 중요한 단서야. 그래서 아까 봤던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 컴마 뒤에서도요, 레스 스티키나 디스커넥트 같은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걔의 눈이 꽂혀야 돼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어디 나와? non-proximate 나오지. 가까이 있지 않아도요. take place.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요? 연결이야. 돼? 그럼 결국 일이랑 장소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떨어져 있는 게 시간에 떨어지면 공간에 떨어짐이야. 공간의 장소적인 떨어짐이라고. 라스트 가볼게. 스몰 비즈니스 나오면서 뒤에까지 형광펜. 어떤 것 때문에? 뉴욕. 쌤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뉴욕. 언제 가볼 거야? 됐지? 그 다음 거 가볼래? 오피스나 팩토리야. 내가 외치나 잘 봐. 그 다음 가볼래? 중간 부분에 이메일이나 클릭한대요. 라스트 가볼까? In this way. 굿. 자, 지금 내가 단서 몇 개 쳤어요? 4개 쳤죠. 4개 중에 3개는 똑같고 하나만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뭐라고요? 다른 하나. 4개 중에 다른 하나. 마지막 거. 뭐야? In this way만 달라. 로직이 달라? 그럼 뭐 때문인데? 내가 이거 왜 밑줄 쳤어? 맞춰, 이제 내가. 예시. 구체적 소재 등장. 예시 1. 오피스나 팩토리 뭐야? 구체적 소재니까 예시 2. 이메일이나 클릭하는 거래. 구체적 소재니까 예시 몇이야, 얘들아? 3이라고. 자, 이렇게 공부하라고. 자, 그럼 왼쪽에다 열 맞춰서 적어. 나 쩔로 가기 힘들어서 여기다 적을게. 됐어? In this way의 로직 봐줄게. 얘 말이야. 왼쪽에 열 맞춰서 굿. 자, in this way는 해석은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앞뒤에 로직이 100%예요, 얘는. 앞부분에는 구체적인 예시나 과정, 잘한다. 단계가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걸 정리해서 제시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in this way 뒤에도 물결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물결이 뭐일 것 같아? 어떤 거? 서아야? 서아 뭐 말했어? 주제.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도 물결 쳐질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일 것 같아? 자, 이제 요게 포인트야. 민주 어떤 거? 노. 그냥 노만? 메테리얼 뒤에 뭐까지? 트레이스야. 이해돼 이거? 미소야 이거 이해되니? 야, 메테리얼의 뜻이 뭐야? 물질적이야. 트레이스는 뜻이 뭐야? 흔적이야, 흔적. 트레이스는 흔적이야? 그러면 물질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건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실제로 거기에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지. 근데 그럴 필요가 있대, 없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애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이지리아에 있으면서 콜롬비아에 있는 애한테 일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인접하지 않아도 돼. 굳이 물질적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도 돼. 이해되냐? 그래서 결국 전체를 연결했을 때 일과 장소가 뭐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얘는 단절되고 분리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택지도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 바로 고르지 마요. 김민석 씨 뭐 하라 그랬어요? 답 고르지 말고 소거하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럼 논리까지 보자. 야, 우리 반은 니네들 방법만 잘 쫓아오면 갑자기 1등급 나오기 시작해. 진짜로. 전조 증상 없이 팡 하고 뛸 거야. 근데 여기서 본인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수업만 듣고 있잖아. 똑같아. 절대 안 올라. 60점, 70점 그 점수 그대로 간단 말이야. 본질을 잘 기억해. 선지 봐봐. 1번. 세틀드 해석 한 번만 해보자. 야, 네가 하는 세틀 뜻 2가지 나와야 돼. 뭐 있어? 세틀. 정착. 오. 자, 이게 1번 뜻인가 봐. 대부분 다 말을 하네요. 2번 뜻은 뭐 있어요? 뭐 하다? 설정하다. 그건 정착하다의 분류거든요. 또 뭐 있을까? 그럼 봐봐라. 저 뒤에 딜레마 나오지. 얘들아, 딜레마는 되게 원활한 상황이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상황이야. 고민하는 상황이지. 뒤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마이너스에 정착하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마이너스가 돼. 그치? 근데 그 뜻 말고 세트 뭐 있지? 해결하다 있잖아. 해결하다, 합의에 이르다. 여기서 뭐로 해석하는 게 맞겠어? 해결하다가 맞아. 그럼 글로벌 마켓이 가지고 있는, 자, 딜레마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하라고? 문제로 봐. 이거 할까 저거 할까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대. 자, 그럼 문제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쌤, 저는 속어 어떻게 했냐면 마켓이 딜레마는 없었잖아. 그럼 이건 괄호 열고 왜 X 칠 수 있는 단어냐 하면 전혀 언급한 내용이 아니야. 그치? 아, 너무 잘한다. 2번 봐봐. 엘리베이터 뜻 뭐였어야 돼? 엘리베이터 언제 타? 올라갈 때 타는 게 개꿀이잖아. 그래서 뭐야? 올리다. 자, 그럼 올릴 건데요. 공간적인 유연성이랍니다. 그럼 쌤, 여기서 나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공간적 유연성의 뉘앙스를 어떻게 받는 거야? 사실 수능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친구들은 뭐가 유연하대 하고 X가 버릴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속뜻이 중요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유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똑같은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렇지. 자,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변화가 가능해. 그럼 거기에 공간적을 붙여봐, 승준아. 그럼 공간이 여기가 안 맞으면 어디로 옮기면 돼? 다른 공간 가면 돼. 여기가 별로면 또 어디로 가? 다른 공간으로 가면 돼. 쌤, 그럼 이 말 안에는요, 한 공간에 갇히지 뭐 한다는 거야? 않는다. 그 여기까지 보면은 일과 장소가 분리된다는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몰랐을 수는 있거든요. 속어 갑시다. 3번 가볼게요. 두 분 찍었잖아요. 그죠? 이브시랑 예빈이 3번 찍지 않았어요? 볼게요. weakened, 약화시킨다. 지리적 팽창을이야. 그러면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장소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뭐가 틀렸죠? weakened가 틀렸고, 괄호 열고 왜 틀렸나라는 걸 간단히 적으면 찾아야 되는 말과 반대네요. 4번 가볼게요. relieve드, 완화시켰다. 엄격한 법적인 과정을 지역적인, 자, 아웃소스 단어 아까 뭐야? 외주를 주다라는 것이었죠. 자, 일단 외주를 주다라는 단어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동어 반복 의심해야 되죠. 게다가 법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괄호 열고 얘는 탈. 무슨 단어게? 탈범죄. 언급한 적 없다니까? 같은 단어 썼을 뿐이지 전혀 언급한 적 없다고. 5번까지 내려가 볼게. 고용 과정만 말하는 거 말 됩니까? 안 되죠. 사업 전반에 대한 거였죠. 그럼 얘도 탈범주라고 취급해보자. 이렇게까지. 야야야야. 이거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해해야 돼. 절대 똑같은 질문 못 나와요. 수능 공부는 그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 더 가보자. 난이도 끌올 31번 도전. 자, 앞에서 맞춘 50%못 들었던 친구들 분발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는 상위 60으로, 아니죠? 상위 40으로 갈까요? 하위 60으로 갈까요? 상위 갑시다. 엘리베이팅 합시다. 알겠죠? 자, 다만 1, 2, 3, 4, 5 단어 뜻 봐봐. 혹시 모르는 거 있을까 봐. 아, 요줄 당첨. 자, 1번 심도윤이 뭡니까? profitability 뭐예요? 프로핏이 뭐야? 프로핏? 이득, 수익. 그러면 ability니까 능력, 그래서 수익성 이란 단어죠. 태영이 갑니다. 2번에 unification 이거 뭘까요? 그럼 unify는 뭘까?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국은 united죠. UNI라는 접두어는요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nification 통합, 단일 이런 뜻이야. 단일. 김민석이 갑니다. 이노베이션 뭐예요? 3번.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자, 김민석이 뭐예요? 이노베이션. 갑자기 생각 안 나지?
혁신이란 단어죠. 혹시 몰랐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4번에 reputation 갑니다. 이재현 씨. reputation? 이 뭐랑 헷갈리는 걸까? regression이랑 헷갈리나? reputation은 명성, 평판.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잘 잡아야 돼. 5번 가볼게, 양진우 씨. 뭐예요? 도덕. 그치. 자, 그럼 5개 단어 다 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찾아볼 건데, 일단 지금은 빈칸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축음이 풀 때 뭐부터 봤어? 그럼 얘도 뭐부터 봐야 돼? 빈칸부터 봐야 돼. 됐지? 자, 요것만 팁 주고 풀어볼게. 시작. 얘도 3분만 기다릴게. 일 분 경과. 이 분 지났어. 슬쩍 보니까 60%에 해당되는 분들이 쑥쑥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분! 됐습니다. 자, 또 손에 들어보자. 지연아, 졸리면 서도 돼, 뒤에. 알겠죠? 자, 1번. 저는 1번. 난 1번. 수익성. 오케이. 난 2번. 난 2번. 자,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스페셜한 친구들이에요. 자, 저는 3번이요. 저는 4번이요. 4번이요. 이 친구는 더 특별해. 저는 5번이요. 됐죠. 이제 5번이면 쌤이 약간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오은영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아예 맥락을 잘못 보는 거라. 아니죠. 자, 얘가 오답률을 한번 또 써봐요. 1, 2번에 집중이 됐어요. 1, 2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 너무 재밌지? 자, 1번이 선택한 친구들이 39%가 나왔어. 근데 2번은 36%가 나왔어.
나머지 3, 4, 5번은 좀 많이 이탈된 선지긴 한데 한번 잡아보자. 내가 어디서 이 단어에 꽂혔는가를 좀 잡아보자고요. 자, 3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토픽은 조금 쉬운 편이라 먼저 좀 적어드리면 토픽은 초창기에 곡물 사업의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레인이란 단어가 곡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수익성 모델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돈을 버는 애들이었는가? 요거를 좀 설명하는 글이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별표 이거거든요. 빈칸에 타겟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빈칸 문장에 나와 있는 the key를 볼 거거든요. the key. 자, 왼쪽에 열 맞춰서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A는 the key to be, B에 대한 열쇠이다. 이 구문을 볼 거야. 당연히 이 중간에 비동사 같은 동사는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구문 보는 거니까, 로직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잡을게. 자, 해석하면 A는 B에 대한 뭐이다? 열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를 하고 싶은 거예요? B를 하고 싶은 거예요? 0단어 암기는 성적 향상의 핵심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야? 성적 향상이야. 맞아. 그래서 얘들아, B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난 B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위한 아주 중요한 A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목적의 반대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니? A는 수단이 들어가. 그럼 A와 B 사이에는 무슨 관계까지 있다라고 알 수 있겠네? 인과관계까지 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 이 흐름 안에서 그럼 빈칸은 수단에 뚫려 있는 거야? 목적에 뚫려 있는 거야? 목적에 뚫려 있는 거지. 이대로 빈칸 문장을 읽어보면 disinformation이라고 해. 정보래, 정보. 그러면 이 정보가 뭔지를 알아야 문장을 연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요, 빈칸 문장 본 후에 처음부터 잡고 내려왔어야 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첫 문장 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정보라는 건 아는 것이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아마 disinformation으로 이어져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이 정보는 수요, 공급에 대한 정보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목적이라는 빈칸에 필요합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정보가 뭔지를 찾아야 돼. 정보를 통해 달성하는 것을 골라야 돼. 달성하는 것을 골라야 돼. 지금 2번에 유니파이케이션이 되게 많이 찍었죠? 그건 수단에 있는 내용을 착각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런 회사는 뭐 블라블라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형광펜 단서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뭐 나오거든? in addition이야. 그럼 in addition이란 단어는 나열이거든요. 나열되는 거면 앞문장, 뒷문장은 공통점 찾으려고 애쓰셔야 해요. 뭐가 같을까? 앞뒤 문장이 뭐가 같을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야, 이 회사들은 말이야 able to야. 얘들아, able이라는 건 뭐 한 거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능해졌다라는 건 그거 하고 싶었다는 거야? 안 하고 싶었다는 거야? 하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benefit이야. 이득을 얻는 일이야. 목적. 근데 뒤에 무슨 단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from이거든요. 그럼 이거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그럼 from 뒤는 뭐가 돼?
수단. 그래, 태영아. 얘가 수단이 되는 거야, 뒤에가. 그럼 뒤에 거 내가 잘 모르더라도 안 읽어도 괜찮은 거야? 잘못된 거야? 괜찮은 거야. 잘 번역 안 돼도. 그치? 다만 공부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면 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품의 미래 시장도 증가한 거야. 이 미래 시장은 180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고 그럼 쌤, 요 문장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상품의 거래, 상품 거래, 그 다음에 시장이 증가한 거예요. 이걸 수단으로 우리는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이득이 아마 단서 1번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일단 빈칸은 그냥 내용적인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처럼 풀려야 돼요. 수단과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나타내니 이득이란 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거 잡았고요. 또 들어갑니다. 이해되나 보세요. 자, 농업시장은요, 필연적으로 unstable, 불안정합니다. due to,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수확의 규모가 change, 변화하거든요. 이 수확의 규모는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다양한 날씨적인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번의 수확량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때 가격을 고정하는 겁니다. 바잉하고 셀링하는 거죠. 미래에 딜리버리, 도착할 만한 것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선물 거래 같은 거. 미래에 아직 수확하지 않은 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격을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헬프드,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헬프드의 주어가 목적이겠니? 목적어가 목적이겠니?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줬다야. 그럼 앞에 거 하고 싶은 거야? 뒤에 거 하고 싶은 거야? 뒤에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친구랑 대화하면서 뭐라 그럴까? 어떤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에세이 쓰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헬프드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비슷한 거 하나 더 봐줄게. 이네이블드에다 형광펜 쳐야 돼. 그럼 얘도 왼쪽에다 써볼까? help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enable이라는 단어도 그래. 도움을 주다지. 주어가 목적어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목적어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될 것이고 그걸 이루도록 도움을 준 거니까 주어가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답의 단서가 되는 건 A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를 보니까 무슨 도움을 줬냐면 가격을 고정하는 것을 수단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미니마이즈 뭐 할 수 있겠어? 감소시킬 수 있겠다니까? 또 프레임 이해되나 봐봐. 가격을 고정했더니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아가들 이게 단서 몇 번이 돼? 2번이 돼. 그럼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이거 같은 말로 봐? 다른 말로 봐? 같은 말로 봐야 돼. 중요한 거지? 다음 문장 들어가 봐. 그러니까 make sense, 말이 돼. 그레인, 곡물을 거래하는 회사들이 같은 말, 자신들의 위험을 관리했다라는 게 말이 돼 이 말이야. 그리고 단서 하나 더 나온다. 형광펜 make sense야. 여러분, 내가 지금 make sense 뭐라고 번역했어?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야. 자,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랑 떠올려봐. 이거 무슨 판단이냐? 가치 판단 아니야? 맞다 틀리다 말할 때는. 그럼 쌤 얘는 가치 판단의 어휘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주제일 거고, 그럼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다른 말 하겠어? 같은 말 하겠어? 같은 말 할 거야. 그래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뭐 하자는 거야? 위험을 관리하는 게 타당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위험 관리가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이 위험 관리를요, within, 이것 안에서 했답니다. 여기 때문에 틀린 거야. 어디 안에서 했냐면요, 하나의 국가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독의 회사 안에서 위기 관리를 했다는 게 잘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독립적인 각각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요. 그럼 쌤이 문장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각각의 나라마다 회사를 두는 게 아니라 단일한 기업을 차려서 여러 나라의 정보를 하나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위험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관리할 수 있었고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이 말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단서가 되는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여야지. 아, 잘한다. 이게 단서 3이라고 얘들아. 내가 색깔 하나만 더 쓸게. 그럼 여기서 단일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통합돼야 된다고. 이걸 2번 선지까지 화살표 연결해봐. 얘를 2번 선지까지 화살표 연결해보라고. 이것 때문이야. 됐지? 그러면 2번 선지는요, 두 가지의 로직이 숨어 있는 거야. 여기다 쓸 거야. 쌤 안 보일까봐 위로 올릴게. 2번 선지 옆에다가 적는 거야, 이렇게. 쌤, 얘 지난주에 배웠던 거랑 똑같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짧게 줄일게. 동어라고만 쓸게. 어떤 말 반복했어? 비슷한 말 반복했잖아. 자,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하지만 빈칸의 타겟이에요? 빈칸과 반대예요? 반대죠. 즉 빈칸에서 묻고 있는 타겟이 아닙니다. 조심하라고요. 마지막까지 갈게. 그럼 얘도 enable 앞을 봐야 돼? enable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지? 그럼 enable 뒤에 비슷한 말 물결 치자. 어디 나와? easily cover the risk야. 쌤, cover는 뭐예요? 다루다 하거든요. 그러면 위험을 쉽게 다뤘다는 건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위험 관리를 뭐 했다? 잘했다. 그럼 쌤, 잠깐만. 위험 관리를 잘했다. 이제 여기다가 단서 4라고만 적을게.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위험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는 뭘 벌기 위한 거야? 이득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야? 자, 그럼 3번 가봐. 3번 이노베이션이었지? 기술적 혁신이 계속 있었니? 없지? 그럼 3번 옆에다 괄호 열고 한 글자만 써. 뭐라고 할까? 탈. 그치? 니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4번은 단어가 reputation이야. 명성과 평판이 좋았나요? 아니죠. 뭐라고 쓸까요? 탈. 언급한 적 전혀 없잖아요. 5번에 모럴리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덕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끄덕끄덕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필기된 거 보세요. 오른쪽에 필기된 거 보세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정리됐어? 안 됐어? 됐지? 그거랑 비슷한 거 선지에 골랐어? 안 골랐어? 골랐지? 빈칸은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이걸까 저걸까라는 의심이 들면 잘못 푸는 거예요, 문제. 괜찮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한 판 잠깐 멈출 거고요. 자, 쌤이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요청을 좀 할게. 노트 검사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안내할 게 많다 보니 놓쳤어요. 그래서 노트 쉬는 시간 동안 여기다 제출 좀 해주세요. 가져온 분들. 알겠죠? 잠깐만 먼저 들어. 자, 노트 검사 오늘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불시에 가져오라고 할 거니까 늘 갖고 다녀주세요. 알겠죠? 노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토요일에 안 왔던 분들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왔다. 자, 효빈이는 사유 뭔지 알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오시고요. 호영이는 원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이번 주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예빈이는 화목 아침에 일찍 오는 걸로 추천을 좀 하고 싶거든. 오늘 디테일하게 잡자.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단어 시험 방법쌤이 수정해서 어제 올렸어요. 단체방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단체방? 단어 시험 못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걸 봐. 그냥 이걸로 봐. 자,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오케이. 잠시만요.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렇게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쌤이 요 이미지 파일 올렸으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자, 2주차 내용만 먼저 볼게요. 2주차. 이번 주잖아요. 시험의 방식을 1회독과 N회독으로 그냥 나눴어.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본 수업에는 1회독 단어만 봐. 복습 안 볼게. 대신 토요일에 누적해서 복습 시험이 추가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토요일에 몰아서 볼 거야. 됐지? 자, 그리고 1회독 시험은 모두 떼쓰기 종이 시험 진행할 거예요. 그럼 오늘이 몇 시예요, 얘들아?
6, 7. 목요일이 몇이에요? 8, 9야. 자, 그럼 이제 이걸 어제 내가 정리해서 공지했기 때문에 쌤 저는 지난주 못한 거 승준이처럼 그거 다 외워왔는데요. 오늘까진 괜찮으니 외운 거 먼저 봐. 보되 목요일부터는 이 사이클 그대로 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화요일에 결석을 했거나 단어를 못 보고 갔어. 수요일에 와서 봐도 괜찮아. 근데 그것도 못했어? 그럼 일단 목요일은 몇을 먼저 보는 거야. 8, 9를 우선으로 봐. 됐지? 그럼 내가 6, 7은 쌤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알아서 종이 가져가서 봐버리고요. 대신 틴토리로 1부터 9까지 계속 누적될 거예요. 자, 그럼 요 시나리오까지 가보자. 쌤 제가 지난주 아예 단어를 다 못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1회 독의 타임테이블 맞춰서 준비해오되 토요일에 데이 1부터 9까지는 어차피 다 볼 거예요. 그러니 틈틈이 본인의 사이클 맞춰서 복습을 추가하세요. 어쩔 수 없지. 지난주에 학습이 빈 거니까. 이해돼?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 보는 누적 시험은 데이 1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45까지 전체 단어를 한 번에 볼 겁니다. 맞아. 근데 대신에 이제 리스트만 길어질 거고요. 시험은 100개씩만 랜덤으로 내게 할 거예요. 다 볼 순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방향성 이제 이대로 여기서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질문할 거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끄덕끄덕 좀 해. 괜찮아요? 토요일에 못 올 것 같은데요? 왜? 아니 그럼 일단 좀 이따 말이에요. 그거는. 자, 또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끊을게. 10분 쉬었다가 뒤에 더 어렵거든. 문제 2개 더 들어가자. 이번에는 갑니다. 자, 32번 문제는 좀 다행인 게 내가 얘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했던 문제인데 내 밑에 걸 지난 지문으로 갖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과감히 X 가자. X 가고 오답률 80%로 그냥 바로 가자. 32번은 X 쳐요. 33, 34를 조져볼게요. 자, 그럼 지금 만만치 않거든. 33번 문제가 81.6%야. 어떨 것 같아? 무지막지하게 어려울 것 같지. 근데 이게 또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오게 하려면 100% 철학 지문이었어. 그래서 막 칸트, 지금 뒤에 나오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 첫 문장만 슬쩍 봐도 뭔가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이 지문의 토픽은 뭐냐면요. 건설에서 블라블라까지만 말할게요. 그냥 건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너무 일상생활과 밀접하니까요. 소재 난이도는 어떨 것 같아요? 쉬워요. 자, 요게 요즘 수능의 핵심이야. 그런데 답을 찾는 부분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지문은 쉽지만 선지를 골라내기가 어렵게 나온다. 이게 요즘 수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체감을 해봐야죠. 니까지 게 뭐라고 80%나 그걸 쳤냐? 그럼 우리가 풀어봐야지 알 겁니다. 자, 얘는 내가 시간 제한에 따로 안 둘 거고요. 앵간히 다들 선택했다 싶으면 끊을 거거든요. 충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얼마나 소요됐나 보세요. 본인이 답 찾았을 때 시작.
얼마나 걸렸나 봐, 시간. 혹시 물어봤어? 앞에 여긴 안 물어봤어. 뭐야? 답이 뭐야? 아니야. 놔두고 갈 수 있으니까 옆에다 놔둬. 머리를 쥐 뜯고 있는.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답을 째껴버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여기까지의 러닝타임을 주겠습니다. 지금 총 4분 40초가 경과를 했는데요. 실전에선 한 문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이 정도 나왔을 때 헷갈린다 싶으면 지지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5번 찍은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탈락입니다. 아닙니다. 5번 아니고요. 1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니고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근데 다 맞춘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태영이가 4번에 컨설트를 이렇게 제꼈더라고. 그치? 얘들아, 컨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설팅이란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조언을 주는 거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고 이 관계인데요. 컨설티드는 논의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논의되어진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 이 문제가 풀어봤을 때 술술 읽힌다. 손 들어봐. 읽는 건 편했어요. 지문 읽는 건 편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니? 그랬구나. 근데 선지가 좀 까다로운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로직이 뭔지까지 적고 가겠습니다. 이 글에서 중요했던 로직이라 별표를 달아주시고요. 관점의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지문이 어떤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신경 쓰셔야 했다라는 출제 의도거든요. 자, 그리고 위에 블랭크까지 채울게요. 건설에서 소비자의 만족도 높이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건설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즉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었어요. 잡았으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빈칸이 나오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people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잡아볼 건데, 빈칸 문장. 근데 이 안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if입니다. if. 오늘 많이 봐드릴 거예요. 자, 열 맞춰서 if에 담긴 내용 먼저 잡아가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다 써지겠죠? 예. 자, if는요, 안에 담고 있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if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예시죠. 자, 그리고 지금 배울 if는요, 만일 뭐뭐라면의 의미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if는 2번으로 볼 거고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의 결과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저 포맷에 맞춰서 선생님이 빈칸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칸이라고 타이틀은 달 거고요. 오른쪽에 열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야, 사람들은 더 만족할 거야. 새로운 건물이나 어디션 하면 뭔가 건물에 추가한 거라고 번역하면 돼.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한 것에 되게 만족할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빈칸한다면, 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데이는 앞에 나오는 people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 맞는 거지? 그럼 빈칸을 적을 때는 if에 해당되는 조건을 먼저 적어야 돼.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결과가 뭔지로 나눠 볼 거야. 그리고 조건에 사람들이 빈칸할 때야. 맞지? 그때 건물이나 추가에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냥 난 사람들이 만족한다 라고 잡을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요, 가보자. 이 사람들은요 건축가일 수도 있죠. 건축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가 만들고 오 우리 되게 잘했다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일 수도 있어요. 의뢰해서 만든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요. 그럼 일단 둘 중 누굴지를 픽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거든요. 여기까지 팁을 드리고,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 내려와 보자. 쌤, 저는 이 질문 읽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아직 독해력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소재면. 자 계속 들어가 볼게. giving client, 내가 줄 거야. 의뢰인한테 충분한 기회를 줄 거야.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거냐면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자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때 너는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누구겠어? 건축가 아니겠어? 그지?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의뢰인은 얘가 누구겠어? 사용자라고 적었어요. 얘가 사용자겠죠? 그럼 사용자가 건축가의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while 뭐 하는 동안? 진행하는 동안 말이야. in progress 진행 동안. 그게 is a key to 또 나왔잖아 얘들아. 이거 한 해의 수능이었어. 근데 키가 몇 번 나왔어? 2번 나온다니까. 그럼 아싸 아니야? key 형광펜.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적용해봐.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수단이 돼야 돼. to 이하에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돼? 목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목적에 나온 말에 보니까 이렇게 쓰네. 프로페셔널 석세스라고 줬네. 직업적 성공, 전문적 성공 이 말이거든. 그럼 이건 누가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건축가가 성공한다. 자, 첫 문장 소화돼요? 안 돼요? 충분히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뒤에 형광펜. similarly가 또 나와요. 또 적읍시다. 나는 2달 동안 수능 수업은 다 끝낼 거야. 자, similarly. 똑같은 거 뭐 있어요? likewise. 둘 다 똑같아요. 자, 얘네들은 1번, 2번으로 또 논리를 나눠주시면 돼요. 내가 1, 2월에 이 개념을 다 가르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2학년 때 수능의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기출문제집 공부 반드시 같이 하세요. 알겠죠? 자, 1번부터 갑니다. Similarly, likewise는요 일단 나열할 때 씁니다. 나열이. 야, 이런 장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럼 나열을 나온다는 건 얘는 공통점 고르셔야 돼요. 앞뒤 문장의 공통점이요. 2번도 가볼까요? 쌤, 2번은요 비유 사례와 본론을 말할 때 쓰기도 해요. 비유와 본론.
지금은 어떤 거예요? 1번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가 1번이니까 앞문장, 뒷문장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직역할 테니까 봐봐. 이와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라고 나와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빌딩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 번역해보면 prospective 하면 예견된 이란 표현이거든. 그럼 그 건물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용자들이야. 그 둘을 involving,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valuable, 중요할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해요? professional success, 뭐 하려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고려해야 돼요, 이 말이야. 자, 그럼 앞뒤에서 똑같은 말 찾아볼게. 이해되나 봐. 클라이언트한테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라고 말을 하세요. 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사용할 거로 예상되는 사람들도 involving 뭐 하셔야 돼요? 포함하셔야 돼요. 단서 1. 단서 2로 같은 말인 거 확인했어. 왜 같은 말인 거 봐야 돼? 무슨 단어로 연결되니까? similarly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 됐지? 그 다음 거 가볼래? say. 그 다음 거 가볼래? In addition.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빈칸이었거든? 근데 내가 빈칸에서 이제 하나 더 알려줄게. people에다가 주어. 체크. 왜 그런가 보자. 쌤, 지금 say라는 말은요, 우리 한번 말해볼까? 이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야, 말해봐. 너의 고객사가 대기업이야. such as, 뭐와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걸 제공하는 사람 같은 이런. 저기, 시즌 메디컬 타워 세워진 것처럼. 됐지? 이거 외친 것 같아, 내가? 이해신 거야. say로 이런 문장이 시작돼도 뭐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예시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그럼 이거 예시에서는 병원 얘기하는데요. 인어디션도 같은 말일 거다 예상하고 보니 환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앞에 나오는 예시 1번, 인어디션 예시 몇 번으로 똑같은 말이겠네? 2번으로 똑같은 말일 거야. 그럼 병원, 환자, 의사, 구체적 소재 얘기하다가 빈칸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 people이지. 자, 이걸 쌤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people 같은 단어를 일반인 주어라고 불러, 얘들아. 사람들은 야,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모두를 통칭할 때 쓰는 게 여기야. 여기. 일반인 주어라고. 그럼 쌤이 일반인 주어가 나오면요. 위에서 예시 이야기하던 것을요. 일반화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people이. people 왼쪽에다 써.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이 뭐일 거다 나타내는 거야. 주제문일 거다를 나타내는 거야. 이 people 때문에. 그럼 얘들아, 이 글의 빈칸은 어디에 뚫려 있는 거야? 예시에 뚫린 거야? 주제에 뚫린 거야? 주제. 그래서 첫 주에 내가 그렇게 강조한 거야.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유형은 10점 정도 차지하지만 모든 유형의 베이스가 돼요. 아시겠죠? 풀어볼게요. 빨리 읽습니다. 예시는요. 야, 너의 클라이언트가 얘네들이야. 예를 들면 이거 말이야. 자, Y 나왔어. 맞춰봐. 머릿속에 못 떠올라야 돼. A, B.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지? D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D가 어딨나 봤더니만 여기네. 야, 그렇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한 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물결 쳐봐. 다를 거야. 병원 안에 행정을 보는 애들은 좀 다를 거야. 누구와는 상당히 다를 거냐면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리고 메디컬 스태프들이랑은 다를 거야. 그럼 얘네들 다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만의 뭐가 다를 거야? 관점이 다를 거야. 그럼 예시 2번도 비슷한 말 할 거야. 환자, 방문객들도 상당히 뭐 할 거야? 다를 거야. 그럼 예시 1번, 2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이거네요. 예시 1번과 2번의 공통적인 논지는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취합되나? 그래서 다음 문장 봐. 그러다 보니까 understanding, 이해해보자 이거야. 우리 아까 이거 구문특강에서 how 뒤로 넘어가 잡고 as well as 뒤에 how 또 뒤에까지 잡았고 produce가 동사였던 문장이야. 보이지? 이제 여기서 번역 들어가 볼 거야. 어떻게 각각의 사용자들이 경험하는지 말이야. 현재의 메디컬 환경을 말이야.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디자인에 뭐 하는지 반응하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understand 뭐 해야? 이해해야 이게 결국에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 좋은 건물을 만들 거야. 자 그럼 연이어서 봐. 사용자들의 관점은 달라. 그러니까 모두의 관점과 반응을 이해해야 해. 그래야 플러스한 건물을 만들 거야. 그럼 쌤, 플러스한 건물을 만든다는 건 건축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자들의 뭐가 높은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 아, 쌤 그러면 결국 모두의 관점과 반응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걸 단서 3번으로 잡아보면 의뢰인의 견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 사용자들의 견해도 충분히 표현해줘. 각각이 다 어떤 생각인지 충분히 이해해줘. 이거야. 자, 그럼 만족도를 높일 때 사람들은 건축가야, 사용자야? 사용자. 그리고 이 사용자들의 무엇을 봐야 돼? 반응을 고려해야 해. 혹은 사용자들이 가지는 태야 관점을 뭐 해야 돼? 고려해줘야 돼. 이 말이지. 건축가야 사용자들 보란 얘기야? 사용자들 봐 이 말이야. 자 이제 여기 맞춰서 1, 2, 3, 4, 5 보자 아가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갑니다.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디자인 훈련의 세션이야. 세션은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그냥 디자인 훈련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참여해 이 말이야. 얘들아 지금 여기 물결 쳐봐. 뭐 하겠대? 훈련하겠대. 디자인 훈련하겠대. 그럼 이거 누구 입장이야? 디자인 훈련은 누가 하는 거야? 건축가가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쌤 괄호 열고. 이거는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 얘기야? 건축가의 얘기네요. 잘못됐죠? 2번도 볼까요? 새로운 디자인을 드래프트. 자, 아까 드래프트 무슨 말이었어? 구문특강 때 무슨 말이었어? 초고, 초안이었죠? 그럼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작성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건축가가 하는 일이죠. 틀린 거 이해돼요? 3번 가볼게요. 빌딩 디자이너와의 신뢰를 만들래요. 자, 그럼 일단 이건 누구 입장은 맞아? 사용자. 하지만 신뢰 만들라는 거였어? 반응할 기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반응할 기회잖아. 그럼 얘는 탈범주까지 처리. 그지? 4번 볼게. 주어는 사람들이야. 바꿔 말하면 누구야? 사용자들이야. 그럼 사용자들이 디자인의 과정에서 컨설티드 무엇 되어야 해요? 논의되어야 해요. 그치? 그럼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건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신경 써야 해요. 그치? have been consulted가 가진 의미가 반영 혹은 고려 해야 돼요. 이 말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거고 5번 정말 좋거든. 보자. 자신들의 관점을 빌딩에 대한 걸 share, 나누세요. 그럼 자기 생각을 나누라는 거지. 그럼 이게 건축가한테 자기 생각 말하라고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공유의 대상이 with each other로 들어가거든. 이거 무슨 뜻이니? 서로야. 그럼 누구끼리 나누자 이 말이야. 사용자 간의 공유야. 누구한테 공유해야 되는데? 건축가한테. 괄호 열고 공유의 방향이
반대되네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게 잘 만든 선지였어. 근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오답이 나올 거다라고 나는 생각 못 했거든. 시험지가 딱 떴을 때는. 근데 수험생들이 아마 조금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면서 좀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로직입니다. 말씀하세요. 뭐 보라고요? 관점 보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됐어? 이제 라스트 방이야. 사실 이 34번 지문이 가장 악명이 높았거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선배들이 연락 올 때마다 선생님 그거 칸트 뭐예요? 칸트 뭐예요? 이렇게 대답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얘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간단합니다. 칸트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칸트입니다. 이거 문제를 좀 쓰다듬어줘. 좀 친해져봐. 자, 내가 이제 맞춰볼 거다. 내가 지금까지 네 문제 다 발렸거든. 너라도 맞추자. 친해져요. 됐죠? 자, there 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다 찾고 나면 얘도 얼마나 걸렸나 확인해봐. 삼 분 지났습니다. 답 고르면 펜 내려놓으세요.
5번 아니야. 아니. 어? 아니, 그 중에 있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간 좀 될까? 4분 50초, 이제 5분이 됐거든요. 퍼센트 또 불러줄 테니까 적어. 퍼센트. 1번은 14%를 선택하셨습니다. 14%가 맞겠죠? 2번은 34%가 찍었어요. 3번이 19%로 정답. 3번이 19%. 다음 4번은 12%. 5번이 19%인데 우리 반은 5번 찍은 친구들이 꽤 많이 보였어. 자, 일단 처음에 3번을 선택해서 맞았습니다.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이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나는 되게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해봐. 지금 빈칸 문장이 if로 시작이 되죠. 이때 if는 우리 배웠던 거 떠올려봐. if는 1번이 뭐라 그랬지? 예시. 2번이 뭐라 그랬지? 조건이거든요. 지금의 if는 예시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건인지 아냐? 뒤에 구체적 소재가 들어가지 않거든. 법이라는 일반적 소재를 쓰고 있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if 다음 줄 내려오시면 컴마 뒤에 then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거기 형광펜 추가 한번 하자. 쌤이 또 시간 줄 거거든. 자, then에다가 왼쪽에 열 맞춰서 적어봐. 자, then이라고 써시고요. then 쓰시고, 자, 얘도 1번, 2번이야. 형광펜 단서 어디 적는 거지? 왼쪽에 적어야죠. 자, then은 1번, 2번인데 첫 번째는요. 과정, 컴마, 단계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연구, 실험, 조사에서 보통 등장을 해요. 과정, 단계의 나열. 그게 있고요. 자, 두 번째, then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도 then을 써요. 인과관계. 자, 그리고 나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앞에 if가 있는데 이렇게 컴마 뒤에 then이 나온다는 건 if라는 조건이 성립해요. 그 결과 빈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if는 조건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빈칸 어떻게 정리했어? 조건 먼저 적고 결과 적고 정리했었죠. 그 포맷대로 한번 만들어봐요. 빈칸 문장만. 이해가 됐어? 빈칸 문장만 조건, 결과, 내용 정리, 내용 정리. 또 말해줘요. 우리 아까 if가 조건, 결과로 정리했었거든요. 그대로 빈칸 문장을 정리해보세요. 저 못 알아듣겠으면은 저 봐요. 맞네. 왜 아는 척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이게 조건, 동그라미, 정리. 그리고 then 이하가 뭐야? 결과이니까 여기다 정리. 해봤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 문장 해석하는 거는 법이 들어가서 그럴 뿐. 했으면 칠판 한번 봐봐. 들어가 보자. 자, 일단 if랑 then은 내가 논리를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자, 만약에 야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들을 금지하고 있대. forbid. 뭐 하는 걸 금지할 거냐면 이런 거 하는 걸 금지할 거야. 근데 이때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이성적으로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anyway, 어찌됐든 말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그 법은 빈칸할 수는 없어. 됐나요? 그대로 정리 다시 들어가 볼게. 결국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 이걸 법이 뭐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사람 죽이지 마. 이게 살인죄잖아. 맞지? 사람 죽이지 마 라는 건 사람 죽이는 건 이성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되죠? 만약에 이렇다면 법은 빈칸 할 수 없음이야. 자,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지난 1주차 때 not이랑 without이 같이 붙으면 이거 무슨 부정이라 그랬어? 이중부정이었지. 이중부정은 부정어구를 남겨도 없애라 그랬어? 없애서 강조어구로 바꾸자 그랬지. 근데 지금의 논리를 그대로 접목하면 forbid도 금지, 하지 마, 부정이야. not도 부정, cannot도 부정이야. 자, 한 문장 안에서 부정어구가 몇 개야? 3개가 넘어. 자, 이럴 경우에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이중부정의 논리를 적용하면 해석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부정어구가 몇 개 이상이면 지금처럼 3개 이상이야. 그러면 이때는 부정어구 삭제하면 안 돼. 그때는 이중부정으로 가면 안 되니까 부정어구 그대로 해석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아. 자, 그럼 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 만큼은 했으니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요. 자, 맨 처음에 칸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칸트는요 아주 강한 옹호자랍니다. 자, 무엇의 옹호자냐면요 법의 규칙을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아까 구문특강 병렬 구조 넣었던 거예요. 뭐로서의 법의 규칙을 옹호하는 사람이냐면 ultimate, 궁극적으로 guarantee, 보장해주는 게 법이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뭘 보장하는데요? 안보나 평화 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법이랍니다. 어렵나요? 괜찮죠? 이 정도? 민석이도 괜찮지? 다음 거 봐. He believed that.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he는 누구겠어요? 칸트 이어 내려와야 되지. 그러면 얘가 칸트의 견해 1번일 것이고요. 밑에 나오는 he believed도 칸트의 견해 몇 번이 될까? 2번이 될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진술이야? 다른 진술이야? 같은 진술이야. 그러니까 뭐가 공통적인가 찾아보면 돼. 근데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however가 들어가거든? 그럼 얘들아 얘도 왼쪽에 맞춰봐. 맞춰서 자 오늘 보는 however는 지난주랑 좀 달라요.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의미와 같지만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야 돼요. 해석은 똑같지만 논리가 달라요. 첫 번째 however는 지난주에 계속 어떻게 봤냐면 여기 however 있으면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뒤에 뭐 있나 봐야 돼. 플러스 있나 보기로 했어. 앞에가 플러스야? 뒤에 뭐 있나 찝고 가야 돼? 마이너스 있나 찝고 가기로 했어요. 그걸 역접의 논리를 가지는 however입니다. 반대되죠. 서로 상반돼요. 근데 역접 말고 뭐도 있죠. 강조할 때 쓰기도 해요. 선생님 강조를 할 때 쓴다는 건 주제를 아예 뒤집는 경우보다는 앞 내용보다 뒷 내용으로 전환을 해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however는 바로 강조의 however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나 좀 주목을 해봐. 이게 되나 이해가? believe 문장 먼저 읽을게. 인간의 사회는요, we're moving toward, 향해 갈 겁니다. 어딜 향해 갈 거냐면 더욱 이성적 형태로 가야 돼요. 뭐라고?
뭐에 의해서 규제되는 이성적 형태냐면요. 효과적이고 바인딩, 우리를 묶고 결속시켜주는 법이라는 틀로 인해 규제되는 이성적 형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오직 그러한 법이라는 틀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고 번성하고 협력하고 코오퍼레이팅과 같이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거든요. 그럼 쌤 이렇게 했을 때 1, 2번은 결국 칸트가 봤을 때는 법이 필수적이야. 사회가 운영되려면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여기 납득되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however 부분에서 어떻게 뒤집나 한번 잘 봐봐. 하지만 이라고 나와. 근데 뒤에 주어는 his belief야. 그럼 누구 생각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야. 칸트 생각 그대로. 이미 여기서부터도 칸트의 견해를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이거? 만약에 얘가 역접이라면 그와 반대로 다른 학자는 혹은 그와 반대로 이 견해에 반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믿지. 필연적인 발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럼 이 발전은 법을 가진 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이거는요. 뭐에 근거한 건 아니냐면 인간의 본성이 하이마인디드면 마음가짐이 굉장히 고차원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성인이란 단어야. 됐죠? 그럼 그 성인적인 관점, 그러니까 낙관적이거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고귀한 인품을 갖고 있다? 그것에 근거하는 것은 뭐다? 아니야. 됐지? 그럼 쌤 지금 칸트의 견해는 유지하고 있을 거지만 칸트가 가지는 믿음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주제를 뒤집어야 돼? 주제는 일관된 거야? 일관된 거야. 누구 견해로? 칸트 견해로 일관된 거야. 그럼 칸트는 법이 필수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의 기원은 뭐냐면요. 이것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on the contrary, 역접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와 달리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선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홉스의 견해와 비슷한데요. 즉 인간의 폭력적이며 갈등으로 경향이 있는 프론, 경향이 있는 갈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본성이 만듭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요. 되나요? 뭐 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들어? 만든 다음에 유지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들어요. 안보,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당연하게 만듭니다. 됐지? 그럼 쌤 결국 칸트는 법이 필수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친구인데 그 믿음의 기원은 뭐냐면요. 인간의 천성이 선하다라는 거에 있다는 거야? 악하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야? 악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 선이 아니라. 이거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이제. 이런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칸트 견해는 유지돼야 돼. 그러니 우리는 말이야 cannot 할 수 없어. 어디 할 수 없냐면 count on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동사거든요. 얘가 의지하다라는 단어야 얘들아. 의지하다. 야 우리 의지할 수 없어. 인간의 비네볼런스 하면 우호적이란 표현이야. 호의라는 표현이고. 그럼 인간의 호의나 인간의 선한 의지에는 의존할 수 없어. 왜? 인간은 뭐한 존재니까? 악한 존재니까. 이해되는 거죠? But 하지만 심지어 nation of devil이야. 나라에 누구만 있어? 악마들만 가득한 거야. 악마들만 가득한 나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는 있어. 당연히 뭐가 있다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법이 있다면 말이야. 그 법에서는 bind every citizen, 모든 시민들을 동일하게 bind, 결속시키거든. 묶어버리거든.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이해되나 봐. 법은 뭐 한 거야? 필수적인 거야. 그 믿음의 근거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뭐 하기 때문이야?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됐지? 여기까지. 라스트 가볼게. Ideally, 형광펜.
자, 왼쪽에 열 맞춰서 적어봐. 쌤, ideally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 걸 말하죠. 이상적이다라는 건 이론적인 개념과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은 칸트의 견해를 적용하는 거야. 칸트의 이론을 설명하는 글이야. 이론을 설명하거든. 그러니 얘도 칸트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될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내가 맞춰볼게. 봐봐. 이상적으로 the law, 법이라고 하는 거는 embodiment, 구현해낸 거예요. 끊길까봐 그냥 읽을게. 법은 이런 정치적 원칙들을 구현한 거고요. 그 원칙들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만한 원칙들을 구현해낸 겁니다. 여기까지야. 오른쪽에 내용 정리 들어가 볼게. 난 여기다 쓸게. 자, 이제 이상적인 거 볼 거예요. 자, 칸트의 이론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은 이성적 존재가 선택할 것들이요. 자, 이 말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럼 중요한 건 법과 이성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맞춰서 빈칸 봐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안 하는 건 법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럼 이 말도 이성과 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본인의 악함의 천성에 따르면 죽이더라도 너무 짜증나서.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죽여 안 죽여? 죽이지 말자. 그걸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요. 죽이지 맙시다 우리. 적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됐지? 그리고 빈칸이거든요. 이게 끝이야,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우리 반은 특히나요. 자, 1, 2, 3, 4, 5를 우리가 분석해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1, 2, 3, 4, 5 뭐를 읽든 앞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캔낫을 붙여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자, 그럼 연필로 다시 바꿔. 쌤이 시간 줄 테니까 자, 요 밑에다가 씁시다. 밑에다가 캔낫을 붙여서 선지 해석을 적어두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대신 우리 해석 수업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왔어. 여기 들어가서 미리 단어 공부만 하고 있어. 선생님 5분 있다 나올게. 캔낫이 붙여져야 돼. 가영아, 너 뭐, 저기 가영아, 태미야, 밥 먹어야 되지 않아, 너 근데? 그때 뭐 도시락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엄마가 귀찮아서 안 사. 그러면 혹시 뭐가 먹을 게 없으면은 지금 나가서 사서 와. 괜찮아? 응.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됐으면 우리 시간 때문에 쌤이랑 같이 봅시다. 내가 지금 캔낫을 붙여서 해석하라는 의도가 부정어구가 3개가 넘어갔기 때문이야. 그럼 털지 말고 완벽하게 해석해주세요. 오역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보세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1번은 이제 간단하게 쌤이 적는 건 옆에다 적어봐.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성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뭐 하지 않다란 말이야.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 근데 읽어낸 바에 따르면 법과 이성은 뭐 하는 상태였어? 같은 상태야. 그럼 괄호 열고 이걸 소거하는 이유가 뭐야? 반대니까 소거하는 거지. 이해돼요 이거? 잘한다. 2번도 한번 가볼게. 근데 2번이 가장 많이 찍은 오답이야. 이유가 뭐냐면 법 시스템, 정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잖아. 근데 부정어구를 넣어보면 정의를 수호할 수 없대. 그럼 이것도 이성적인 판단이 법이랑 똑같다는 건데 정의롭지 않다는 거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뭐야 이것도 반대인 것 같은데. 되지? 3번 가볼게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라면 하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그걸 법이 금지한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돼. 그럼 결국 이 말은 정당한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합리적인 금지입니다 라는 말과 같이 이해되지? 좋아? 그럼 이번에 4번 먼저 내려가 볼게. 인간의 악한 천성을 억누를 수는 cannot 뭐합니다? 없습니다 래. 그럼 법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 얘도 어떤 뉘앙스가 돼? 찾아야 되는 것과 반대의 뉘앙스가 돼. 이 말 이해되세요? 마지막 5번 갑시다. 이상적인 법 체계를 accept, 받아들일 수 뭐해? 없어요. 이상적인 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법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럼 얘도 뭐야? 반대야. 그러니 답은 뭐가 돼요, 여러분? 3번밖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되셨죠?